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회담이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자리를 떠났고 여전히 위태로운 휴전의 시계는 계속해서 째깍이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던 순간 이후 밤사이 이슬라마바드를 떠났습니다. 대신 부통령 JD 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워싱턴에게 명확한 레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려 중요한 건 핵 문제뿐이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테헤란이 중요한 해상로를 재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갈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알렉스 슐로스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 회담은 2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결렬로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워싱턴 대응 등 주요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워싱턴이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이란이 핵무기나 이를 신속히 제조할 수 있는 도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상당히 유연했고 충분히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선의로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회담이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 입장에선 이번 회담이 몇 주간의 전쟁과 공습, 주요 협상 카드를 포기하라는 압력이 커진 뒤 열린 것입니다. 이란 언론은 또한 주요 쟁점으로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40여일, 즉 40일간의 강요된 전쟁과 휴전이 이루어진 지 며칠 후에 열렸으며 불신이 아닌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측은 시온주의 정권과 함께 9개월 만에 두 번째 로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군사적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당연히 한 번의 회의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가 과거 중 가장 길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도널드 트럼프는 회담이 끝나기 전 이미 미국이 승리했다고 말하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압박을 더욱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깁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이란이 계속해서 해협 통행을 방해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자체 해상 봉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별도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 더 많은 외교적 여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작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것인지입니다. 쇼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란은 우리를 숨통을 조이는 포위망으로 에워싸려 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민병대,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란 자체. 제 말은 그들은 우리를 목조르려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목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죠. 이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회담이 끝났습니다. 불신이 드러났고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 이란, 이스라엘의 다음 행보가 협상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바로 연결된 저희 선임 미국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을 모셔보겠습니다. 마이크,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의 최신 글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전략은 협상의 분위기와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효과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는 것이죠.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계속해서 기존 방식이 효과가 없으면 계속 고집하지 말고 바꿔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죠. 협상에서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큰 장애물이 있다고 했고 핵 문제만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최종 합의에 대한 장애물에는 호르무즈 해협도 포함됩니다. 이란이 양보할 의사가 없고 오직 자신들이 선호하는 선박만 통과시키거나 다른 모든 선박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공격하려 한다면 여기서 뭔가 다른 것을 강요함으로써 즉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그 특정 장애물을 제거해 봅시다. 어떤 나라들이 이 노력에 동참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다른 나라들도 합류할 것이라 언급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비공식적으로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장기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어떤 노력에도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묘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뭔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단지 말뿐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같은 말을 했죠. 다른 나라들만의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일찍 트루스 소셜에 미국산 석유를 실어 가기 위해 들어오는 선박들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이라는 점을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국이 계속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흡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양쪽 모두에서 논리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XYG와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합니다. 방금 저와 이야기한 비용 메카닉 분석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타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폐쇄로 인한 비용은 미국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